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 기온은 13에서 16도 분포를 보였고 낮 기온은 포항 24.5도 등 22에서 25도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12에서 15도, 낮 기온 20에서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넘었는데요.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도 접대 문화 등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철강공단 인근의 한 식당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안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외식을 자제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식당 운영 실정은 힘든 정말 실정이지만 손님들께서 저가의 메뉴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메뉴를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는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구내식당 이용이 다소 늘었고 각종 식사 자리에서도 각자 내기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이전에는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윗분들이 많이 계산을 하셨는데요. 법 시행 이후에는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고요. 포스코 등 지역 기업은 물론 포스텍과 한동대 등 지역 대학에서도 담당관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련법 교육 등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법 시행 이후 각종 행사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위반 사례는 없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마인드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9월 28일 시행된 이후에 현재까지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공직자들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에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적용 과정에 다소 혼란은 있지만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24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1,000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 체납액은 382억 원입니다. 금액 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 건축, 서비스업 순이었고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구미, 경산 순이었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금융재산 압류나 부동산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는 아시아태평양 물리학연합회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기초과학 진흥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태 지역 물리학계를 대표하는 두 기관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학술정보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세계 기초과학 블록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물리학연합회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 아태 지역 16개 국가, 18개 물리학 관련 학회가 모인 단체로 미국 유럽 물리학회와 함께 세계 물리학회 3대 학술단체입니다. 한수원과 경주시는 오늘 한수원 남녀축구단 훈련센터 건립과 여자축구단 창단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훈련센터는 경주 건천읍의 축구 연습장과 훈련시설 등 9,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19년 말까지 조성됩니다. 한수원은 2013년 1월 남자축구단 연고지를 경주로 이전한 데 이어 여자축구단도 경주를 연고지로 올해 내로 창단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봉화에 들어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김관용 지사 주관으로 현장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 회의에는 4급 이상 경북도청 간부와 시군 부단체장과 산림부서장, 산림조합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조성 현황과 운영 계획을 설명 듣고 호랑이 숲과 자생식물원, 종자 저장소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은 앞으로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해 시설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경상북도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내일 개원하는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해 북부권을 백두대간 산림산업밸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포항시 환호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가재도구 등 주택 10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3살 이모 씨가 숨지고 남편 85살 이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들 부부를 구하려던 이웃 주민 38살 김모 씨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포항시 양덕동 남송 IC 진입 전 1km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벤츠 차량 뒤를 1톤 포터트럭이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 일대 교통이 20여 분가량 정체됐으며 경찰은 트럭 운전사가 정차된 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도내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매달 3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지난 2007년 1호점을 시작으로 10년 만에 1,500개를 넘어섰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경우 울진이 174개로 가장 많고 경주 100여 개, 영덕 70개, 포항 56개, 울릉이 47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자영업자 수가 지난 9월 기준 39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이 줄어들었는데도 착한 가게가 늘어난 것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어려울수록 이웃을 돕는 상부상조 문화가 살아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진철 감독의 갑작스런 사퇴로 포항 지휘봉을 맡은 최순호 감독이 감독 부임 후 차곡차곡 승점을 쌓으며 팀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 감독은 지난 5일 성남과의 감독 데뷔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둔 데 이어 그제 수원전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해 감독 취임 후 치른 2경기에서 승점 4점을 얻었습니다. 포항은 현재 승점 42점으로 2부 리그 강등권인 리그 11위 인천의 6점 차로 앞서 있어 오는 23일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사실상 2부 리그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선제 생산룩에 6천만 톤을 달성했습니다. 1979년 포항 일선제 공장 준공 후 38년 7개월 만입니다. 선제는 단면이 원형인 제품으로 피아노 선과 와이어 로프, 해저 케이블, 정밀 기계 등에 사용되며 포스코는 최근 자동차용 선제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우어지 둘레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포항시와 협의해 우어지 출렁다리 부근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장소 선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은 40억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일반 기계류와 철강 제품의 수출이 부진했고 경북은 스마트폰 리콜 등의 영향으로 통신기기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